법 앞에 약자일까 강자일까라는 주제로 발표할 ESFJ 3인방 팀입니다. 최근 촉법소년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어 국가통계 포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소년범죄 발생수 자료를 찾아보았고 당시 인구수를 따로 조사해 직접 비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지역의 소년범죄 발생수 자료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우리 지역이 결코 소년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출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이 낮아지면 만 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설문에 앞서 학생들이 촉법소년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 내 3개 학교 5, 6학년 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자의 93.2%가 촉법소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연령 범위를 아는 응답자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35.4%만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춘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으며 39.1%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고 심지어 25.5%는 촉법소년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형태의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촉법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2주간 동그라미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지역 내 학교 5, 6학년 학생 377명, 초등학생 자녀라도 학부모님 270분, 초등교사 126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알게 되거나 관심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로 성인 응답자들은 언론 보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학생 응답자들은 소년범죄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가 5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학생 응답자의 51%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첫 번째로 꼽았고 학부모의 경우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36, 가정환경의 영향 35%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초등교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가정환경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촉법소년에게 주어지는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소년은 최대 2년 성취와 관련하여 응답자 그룹 모두 2년의 기간은 짧은 처분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어 연령 기준을 낮춰 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드냐는 질문에 설문 대상 그룹 80% 이상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느낌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성인 응답자 10%가량은 초등학생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81, 학부모 88, 초등교사의 92%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설문 그룹 찬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음을 알고 그 법을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소년범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의 증가도 한 이유였고 비록 많은 비율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찬성 응답한 일부 성인 응답자 중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자체의 폐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응답자 약 17%, 학부모 응답자 약 10%, 초등교사 응답자 약 5%가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 혹은 중립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응답 중에는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보호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 앞에 약자인 줄만 알았는데 법의 보살핌을 악용하여 법 앞에 강자처럼 행동한 일부 촉법소년들로 인한 소년범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 마지막 문항에 학생, 학부모, 초등교사 각자 입장에서 소년범죄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고 많은 분들께서 올바른 법교육과 인성교육, 엄격한 가정교육과 생활지도, 어른들끼리 협력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통계조사로 지역 내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소년범죄에 대해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관심 갖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년범죄는 결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를 통한 저희 팀의 작은 날갯짓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에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소년범죄 예방에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희 팀의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